길을 잃었다 생각하세요? 사실은 답답한 현실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은 정말 특별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받는 선물도 감사하고 즐겁지만 자신이 주는 선물은 진정으로 자신이 그동안 원했던 것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그 선물을 위해 스스로 감수하고 희생하며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시간들을 버티고 보낼 수 있었고, 선물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의 환희와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주는 선물은 물건이나 시간, 환경 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각자 염원하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선물을 하지도 받지도 못한 채 깊고 깊은 우물 속에서 좁은 하늘도 올려다보지 못하고 어둡고 축축한 창바닥에서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나 실수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실망을 끼쳤다는 이유로 자신이 밉고 후회와 자책, 불안감으로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로 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다른 친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는가요? 와, 어떡해. 내가 왜 그랬을까? 전화를 해볼까? 그가 화를 내면 어떡하지? 그럼 나도 상처받고 우리는 싸움이 돼서 더 불편한 관계가 되고 결국은 헤어지지 않을까? 혼자 남겨지는 거, 그런 거 정말 싫은데. 연락도 못하겠고, 미치겠다. 상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로 자책감에 휘둘리면 평소 본인의 모습과는 다르게 상황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럼 나의 미안한 마음과는 다르게 상대는 오해하고 다시 만나게 돼도 서로 의식하며 눈치를 보다 점점 불편한 마음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로 진행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결과를 원하나요? 오히려 이러면 어떨까요? 나로 인해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래서 나 역시 그것이 잘못되었다 판단이 된다면 찾아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위해서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력하고 그를 위한 마음으로 그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죄의식으로 움츠리고 있는 시간에 당사자에게 찾아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의 선택이기에 그것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다릴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일평생 내 삶 속에서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 친구들 전부와 지금까지도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모든 이들을 수용하고 희생하며 살 필요가 없듯이 그들 역시 내가 싫어지고 헤어질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이들이 나를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걱정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가? 어쩌면 이것들이 나의 삶의 관계에서 옥석을 가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죄의식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 우리를 방해하고 무거운 족쇄로 괴롭혀 스스로를 부수게 만드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사기 및 공갈 협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풍비박산을 냈거나 살인을 하였다면 법의 심판으로 자신의 죄를 응당 감내해야 하겠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이나 이웃 중에 얼마나 될까요? 이 사회에 살인자가 많다면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 중 살인에 대한 소식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살인이나 사기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주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인구 90% 이상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을 제외한 당신은 죄의식이라는 감정은 불필요한 감정일 뿐입니다. 살면서 죄의식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그에게 용서를 빌어 관계를 회복한다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앞으로의 관계는 더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죄의식에 휩싸일 때 휴대폰을 들고 그에게 달려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더 원하는 결과의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